네, 최은정의 증시전략센터 2부를 시작합니다. 자, 2부의 첫 코너죠. 시청자와 전문가가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공개 시간인데요. 2부에서는 끊임없이 도전하는 증권맨이십니다. 교보증권 청담지점의 최희용 연구원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먼저 최희용 연구원님께서 오늘까지 들고 계신 종목들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화면 보시죠. 예, 오늘까지 가지고 계신 종목들입니다. STX 엔진 20%, LG전자 역시 20% 정도 있으시고요. LG전자는 수익률이 또 만만치가 않으시더라고요. 영보화학과 극동유호가 15%가 있으시고요. 차이나킹의 비중이 제일 많으십니다. 30% 정도를 갖고 계십니다. 최희용 연구원님, 네. 종목들이 5개고 비중이 100%세요. 그래서 현금 비중은 아직 없는데 혹시 오늘 포트에 변화가 있을까요? 네, 오늘 제가 좀 매도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예. 일단 수급이 좋은 LG전자는 그냥 놔두고요. 아무래도 좀 더 추가 상승 여력이 좀 많이 있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차이나킹은 제가 10% 있는 현금을 좀 추가로 확보를 해서 지금 30% 좀 비중을 많이 늘려놨습니다. 굉장히 많은 하락세가 있었고 사실 저도 바닥을 완전히 잡지는 못했는데 이제는 좀 다시 상승세로 좀 전환이 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계속 보유를 할 계획이고 지금 영보화학하고 지금 극동유황 그리고 STX 엔진을 모두 매도를 해서 현금을 좀 확보를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예, STX 엔진과 영보화학, 극동유화를 오늘 종가 라인 정도에서 다 매수를 하시겠다, 전량 매도를 하시겠다. 예, 이런 마침 말씀이신 오늘 거죠? 장이 좀 오르는 날인데 예. 세 종목이 크게 움직임이 없습니다. 예. 일단 영보화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세종시 테마를 기대를 하고 매수를 했는데 의외로 지금 3주 전에 지금 천안함이 침몰을 하면서 지금 세종시 관련된 이슈 자체가 쏙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까지 그게 해결이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뭐 부각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뭐 많이 올라온 게 없기 때문에 크게 손실 본 것도 없지만 좀 아니다 싶을 때는 일단 좀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현금을 좀 확보할 필요가 있고요. 예, 극동유화 그게 바로 같은 또 개인 투자자랑 전문가의 차이가 아닐까요? 예. 물론 그것도 쉽지는 않죠. 예. 사실 계속 미련을 가지고 기다려 보게 될 가능성이 높고 갖고 계셔도 별로 손실을 보실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실적이 뭐 무난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더 좋은 기회를 위해서 제가 좀 현금을 지금 확보를 할 계획이고요. 극동유화 같은 경우에도 실적 자체도 무난하고 자전거 테마가 역시 유효하지만 당분간은 또 움직임이 없을 걸로 지금 예상이 돼서 매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STX 엔진 요즘에 또 조선주들이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예. 요즘 좀 기관의 매도세가 지금 다시 나타나고 있고 LG전자보다는 좀 수급이 비교적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역시 과감하게 소폭의 이익을 남기고 좀 매도를 하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STX 엔진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한 3% 이상 되신데요. 오늘 판단은 말씀 주셨고요. 두 가지 종목, 영보화학은 마이너스 4% 정도 수익률이 나고 있는데 일단 손실을 극대화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쯤 매도를 해본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극동유화 같은 경우는 지금 딱 보합권내 수준인데요. 이렇게 세 종목을 팔면서 이제 현금 비중이 50%로 늘게 되세요. 예, 현금은 상당히 많이 확보를 했는데요. 제가 뭐 장세를 특히 이렇게 오르는 장세일 때 조정을 언급한다는 게 굉장히 무모한 얘기일 수도 있고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일단은 한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로는 이제 좀 정치적인 변수인데 일단 세종시가 아니라 천안함이 이제 인양이 될 겁니다. 이번 주 말 정도면. 근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일단 어뢰 공격이라든지 기뢰로 인한 그런 폭파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고 만약에 이것이 혹시라도 북한하고 관련이 돼 있다면 주가가 단기적인 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되고요. 아무래도 요즘 지수가 많이 올랐는데 지수 조정의 빌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텔의 실적으로 상당히 다시 IT주들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역시 1730선까지 찍었다가 다시 약간 밀리고 있는데 역시 상당히 강한 저항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하루도 요즘도 빠짐없이 펀드 환매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지수 조정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좀 현금 비중을 좀 많이 확보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정치적인 변수를 고려해서 현금 비중을 확보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현금 비중이 이제는 이제 50% 정도가 되니까요. 향후에 추가할 수 있는 여력도 더 많이 생기는 거겠죠. 나중에 또 출연하셨을 때 어떤 종목을 매수하실 예정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까지 이제 최희용 연구원님께서 수익을 내고 계신 종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18% 정도의 수익권 내에 계시고요. 또 한 종목이죠. 차이나킹이 수익률이 한 3%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총 수익률은 보합권 내 정도 머물러 있는데요. 세 종목을 오늘 순 매도한다는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앞으로의 주가 상승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희용 연구원님의 포트폴리오를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은 배우는 증시 시간입니다. 반드시 이기는 투자법을 이어갑니다. 네, 최은정의 증시전략센터에서는 항상 여러분들께 고기 잡는 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배우는 증시 코너죠. 반드시 이기는 투자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최희용 연구원님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손절매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들어볼까요, 바로? 예. 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인 손절매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일단은 좀 구체적인 예를 들기 위해서 평산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한번 보시고요. 평산 굉장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종목인데요. 대표적인 풍력발전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풍력발전기랑 성박에 필요한 부품업체로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피 시장의 연준 최고치를 기록하는 와중인데도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기대감이 상당히 과도했는데 이에 미치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실적 때문이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2008년에 유가가 150달러까지 올랐을 때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역시 대체 에너지주가 굉장히 많이 박강을 받고 있었고 그 당시에 평산이 거의 5, 6만 원대까지 오르는 기염을 토했는데 계속 해서 유가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유가가 다시 하락 반전을 하고 아무래도 풍력발전이 그 이상으로 가치를 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특히 작년에 1,500억 원에 달하는 상당히 거의 시가총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손실을 기록을 했는데 이것이 상당히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예. 차트를 한번 보시면 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끊임없이 흘러내리고 반등 폭도 상당히 약합니다. 얼마에 샀느냐랑 상관없이 보통 주가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이 정도면 바닥이겠지, 이 정도면 사도 되겠지 하고 사시는 경우가 많은데 주가의 바닥은 아무도 모른다는 그런 격언이 있고요. 수급, 성장성, 실적 세 가지가 지금 모두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 하락이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말씀으로 이 종목의 예를 좀 들었습니다. 보통 10% 정도 손실이 나시면 1차 손절을 고려해 볼 만한 타이밍이고요. 2차 손절은 20% 정도 손실이 나실 때 고려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좀 더 유연성 있는 손절매 비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첫째로는 전량 매도가 어려울 경우에는 절반이라도 좀 팔아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말처럼 손절이 쉬운 게 아닙니다. 당장 평가 손실이 눈에 보이고 팔고 나면은 다시 오를까봐 또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라면 일단 반 정도 팔아놓고 추가적으로 내렸을 때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물타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다른 더 오르는 좋은 종목을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위해서 절반이라도 좀 팔아보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실적이 좋은 대형주라면 좀 손절매 기준을 좀 완화해도 좋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워낙 나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기다리면 올라오겠지 하는 그런 생각 자체가 먹히지가 않은 종목입니다만 실적이 좋은데 단기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는 종목이라면 좀 더 기다려 보셔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손실이 30%가 되기 전에 거의 무조건 손절매를 하는 조건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50% 손실이 난 경우를 다시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100% 수익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손실이 커질수록 회복하기가 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주식이라는 것이 지금 이익이 난다고 해도 나중에 손실을 볼 수도 있고 지금 손실이 나도 항상 기회는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좀 아니다 싶을 때는 과감하게 자르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더 나은 기회를 추구하는 투자자분들이 되시길 바라는 말씀에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아야만 승리할 수 있는 주식시장. 오늘은 최희용 연구원님께 손절매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지는 3부에서도 샵 5588번으로 들어온 종목들 상담해 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3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